60대 정미란은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미란에게 다가온 친절한 이웃 한수진. 수진은 마치 친딸처럼 미란을 챙겨주었죠. 언니, 제가 아는 정말 좋은 산이 있어요. 같이 가면 어떨까요? 수진의 제안으로 떠난 등산. 날씨가 추워지자 수진이 자신의 고급 패딩을 벗어 미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정말 따뜻해요. 하지만 그 옷 안에서 미란이 발견한 건 뜻밖의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전자기기와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의료 관련 서류까지. 그때 나타난 낯선 등산객이 미란에게 속삭인 충격적인 말. 그 옷 당장 이웃분한테 다시 입히세요. 과연 평범해 보였던 이웃 수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란을 둘러싼 무서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세예요. 5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일이었는데요. 만약 그때 운이 좋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겪은 그 충격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정미란은 남편을 잃고 나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이후 35년을 함께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5년이 흘렀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다가 새벽에 잠들곤 했어요. 그런 미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옆집에 이사온 30대 여성 한수진이었어요. 수진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미란을 친언니처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조금 드셔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미란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 혼자 있으니까 이런 관심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미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은 그런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움을 알아요. 서로 챙겨가며 살아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미란을 찾아왔어요. 가끔은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죠. 미란은 수진과 이야기할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온기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미란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수진이 미란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란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미란에게 이런 칭찬은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이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미란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요즘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특별한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요즘 들어 갑갑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이곳저곳 다녔는데 이제는 마트 가는 것 외에는 거의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수지는 미란의 팔을 살짝 잡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제가 정말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언니랑 같이 가면 어떨까요? 어디요? 미란의 눈에 호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지는 더욱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등산이에요. 제가 요즘 다니는 산이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공기도 엄청 맑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조용히 산책하기 딱 좋거든요. 등산이라는 말에 미란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가끔 등산을 했지만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등산이요? 저는 요즘 체력도 많이 떨어졌는데 괜찮을까요? 미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미란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쉬운 코스예요. 저도 운동을 별로 안 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니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갈게요. 수진의 말에 미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몸도 많이 무거워진 것 같고 기분도 자주 가라앉곤 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등산복도 없는데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내일 같이 쇼핑 가요. 언니한테 정말 예쁜 등산복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괜히 수진 씨가 왜? 미란이 손사래를 치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제가 등산을 제안한 거잖아요. 당연히 제가 사드려야죠. 그리고 언니가 예쁜 옷 입고 산에 가는 모습 보고 싶어요. 수진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미라는 그런 수진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정말 꼼꼼하게 미란에게 어울리는 등산복을 골라주었어요. 언니, 이 색깔 어때요? 언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수진이 연한 분홍색 등산복을 들어보였습니다. 미라는 거울 앞에서 옷을 대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너무 젊은 색깔 아닌가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는 정말 젊어 보이는데요. 이 옷 입으면 완전 20대로 보일 거예요. 수진의 칭찬에 미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던 미란에게는 이런 관심이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등산복을 사고 나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가는 게 어때요? 날씨 예보를 봤는데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아직도 조금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가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우와, 정말요? 언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멋진 곳이거든요. 그 순간 수진의 눈빛에 뭔가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순간적이어서 미라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미라는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보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신이 예뻐 보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렘이 올라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와 있었어요. 언니, 와, 정말 예쁘다. 수진이 두 손을 모으며 감탄했습니다. 미라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 씨 덕분이에요. 이렇게 예쁜 옷을 사주셔서요. 언니가 원래 예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옷만 골라드린 거고요. 수진의 말에 미란의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뭐 준비 안 해도 돼요? 미란이 수진을 보니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수진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저는 차에 등산복 준비해뒀어요. 금방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은 수진의 차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계속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했습니다. 언니,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오늘 날씨도 완벽하고요. 미란도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어딘가로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즐거운 여행이 곧 끔찍한 악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산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정말 놀랐습니다. 수진의 말대로 공기가 엄청나게 맑았어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런 깨끗한 공기를 마셔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좋다. 미란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감탄했습니다. 수진은 차에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죠? 제가 거짓말 안 했잖아요. 여기 공기 정말 다르죠? 수진의 목소리에 특별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큰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등산로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완만한 길이었어요. 미란도 별로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너무 빠르지 않죠? 수진이 계속 미란을 살피며 물어봤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아니요, 전혀 안 힘들어요. 생각보다 쉽네요. 미란은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30분 정도 걸었을 때 길이 조금씩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숨이 조금 차기 시작했어요. 언니, 잠깐 쉬어갈까요? 수진이 큰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앉아서 물을 마셨어요. 여기서 보는 경치도 정말 예쁘네요. 미란이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진은 미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역시 이런 곳에 나와야 해요. 그러게요. 수진 씨 덕분에 이런 좋은 곳을 알게 됐네요. 미란의 마음이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수진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조금 더 올라가자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했는데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미라는 얇은 등산복만 입고 왔습니다. 점점 추위가 몸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특히 바람이 불 때마다 옷 사이로 찬 공기가 들어와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언니, 추우세요? 수진이 미란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는 따뜻했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춥네요. 미란이 팔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한 보라색의 두툼한 등산 패딩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브랜드 로고도 선명하게 박혀 있고 재질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산 거예요. 수진이 패딩을 미란에게 내밀었습니다. 안 돼요. 수진 씨가 추울 텐데 어떻게 그래요? 미란이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수진이 자기 옷을 벗어주다니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언니, 저는 괜찮아요. 안에 얇은 옷도 입고 있고 운동하니까 오히려 더워요. 수진의 목소리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되죠. 수진 씨가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미란이 계속 거절하자 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어요. 언니, 제가 정말 괜찮다니까요. 언니가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수진이 다시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서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느낌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수진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패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패딩을 입어보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크기도 미란에게 딱 맞았고 바람을 완전히 차단해 주니까 몸이 금세 풀렸어요. 안감도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났습니다. 어때요? 따뜻하죠? 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따뜻해요. 그런데 수진 씨는 정말 괜찮아요? 네, 전혀 춥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해서 좋은걸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예뻐 보였어요. 미라는 이런 수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데 미라는 패딩 안쪽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안쪽 주머니 부분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옷의 라벨이나 장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져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작은 전자기기 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크기는 동전만 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표면이 매끄럽고 뭔가 금속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미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걸 꺼내보려고 했어요. 언니 뭐 하세요? 수진이 갑자기 미란 쪽으로 다가오며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 패딩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서요. 라벨인가? 미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요? 새 옷이라서 택이 아직 안 떼어진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뭔가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미라는 이상했습니다. 택치고는 너무 딱딱했거든요. 그리고 수진의 반응도 뭔가 과도해 보였어요. 그런가요? 미란이 의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수진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걸어가는데 미라는 패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주머니들도 확인해 봤어요. 안쪽 가슴 부분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였는데 표면에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일반적인 옷 장식이 아니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글씨가 많이 흐려져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의료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미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패딩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것들이 뭔가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수진 씨,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이 뒤돌아봤어요. 네, 왜요 언니? 수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경계하는 빛이 스쳤어요. 이 옷에서 이상한 게 나왔는데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상한 게요? 뭔데요? 수진이 급하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미라는 손에 든 작은 기계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그걸 보는 순간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수진의 이상한 반응 때문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아, 그거요? 그냥 요즘 옷에 들어가는 전자택이에요. 도난 방지용으로 쓰는 거죠.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미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수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건 깜빡이고 있는데요? 미란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급격히 변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니, 그냥 놔두세요. 건드리면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명령조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 다정하고 상냥한 수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건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수진 씨, 저 이 옷 벗을게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왜요? 추우실 텐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라는 그 순간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수진이 정말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혼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등산 장비도 전문가처럼 갇혀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미란을 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미란이 입고 있는 보라색 패딩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미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 남성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 보였어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인가? 미란이 속으로 생각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미란 앞까지 와서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미란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 옷 당장 이웃분한테 다시 입히세요. 미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남성은 더욱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 옷 입었던 사람들이 최근에 계속 사고를 당하고 있어요. 미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고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남성은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접혀진 종이 몇 장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남성이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미란이 보니 여러 명의 여성들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중 몇 명이 지금 미란이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보라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독거노인이고 같은 브랜드 옷을 입고 의문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성의 말에 미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종이를 더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고 입고 있는 옷의 디자인과 색깔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예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성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덧붙였어요. 특히 이런 외진 산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미라는 무의식적으로 수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걱정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미란과 남성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분이 이웃분이세요? 남성이 수진을 가리키며 물어봤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남성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옷은 누가 입자고 했어요? 수진 씨가 제가 추워 보인다며 입혀줬어요. 미란이 대답하자 남성은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웃분한테 돌려주세요. 절대 의심받지 마시고요. 남성의 말에 미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수진이 위험한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런 일을 알고 계신 거예요? 미란이 물어보니 남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김영사입니다. 보험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어요. 보험 사기라는 말에 미란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보험 사기요? 네. 이 조직은 독거노인들을 표적으로 해요. 이웃이나 지인으로 접근해서 신뢰관계를 만든 다음 외진 곳에서 의문사를 만들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거죠. 김영사의 설명에 미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면 수진이 자신에게 보여준 모든 친절이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안전이 우선이에요. 김영사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절대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미라는 김영사의 말을 듣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언덕 아래쪽 숲 사이로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등산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등산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무 뒤에 숨어서 위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분명히 미란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란이 입고 있는 보라색 패딩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 봐요. 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김영사도 미란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역시 그렇군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김영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미란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어야 해요. 그 사람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요. 미란은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침에 수진과 즐거운 등산을 하러 나왔을 뿐인데 갑자기 보험 사기니 위험한 사람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패딩 안쪽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것들이 더 있었거든요. 안쪽 가슴 부분에 또 다른 작은 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보험회사 라벨 같은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흐려져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보험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미란이 속삭이며 김영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김영사는 그걸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추적 장치와 보험 관련 서류예요. 이걸로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중에 보험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험 사고로 위장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돈 때문이에요. 독거노인들을 표적으로 해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거죠. 특히 가족이나 이웃의 신뢰를 이용해서 외진 곳으로 유인한 다음에 사고로 위장하는 거예요. 김영사의 설명에 미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표적이 되었다는 것도요.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수진이 자신을 이용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미라는 다시 수진을 봤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가면 같아 보였어요.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것도, 오늘 이렇게 등산을 제안한 것도, 그리고 이 옷을 입혀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미란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김영사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말했어요. 일단 저를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무전기를 꺼내더니 뭔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다른 수사관들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사가 무전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라는 비로소 이 사람이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확신했어요. 무전기 사용법도 너무 능숙했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보통 사람과는 달랐거든요. 혹시 정말 경찰이세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니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보험 사기 조직을 추적하던 수사 요원입니다. 이 조직의 수법이 의심돼서 이 산에 잠복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눈빛으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아무 말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김영사의 말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사가 재빠르게 무전기로 좌표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스, 여기 알파원입니다. 타겟 발견했습니다. 북위 37도,
동경 127도, 고도 400m 지점이에요. 피해자는 안전하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작은 잡음과 함께 응답이 들려왔어요. 알파원 메시지 확인. 팀 출동 중 10분 내 도착 예정. 미라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이 오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거든요. 언제부터 의심하고 계셨어요? 미란이 궁금해서 물어보니 김영사가 주변을 살피며 답했어요. 한 달 전부터 비슷한 패턴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모두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이웃의 제안으로 등산을 나왔다가 의문사하셨거든요. 김영사의 설명에 미란의 등골이 다시 한번 서늘해졌습니다. 특히 이 산 주변에서 자주 발생해서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현장을 포착한 거예요. 바로 그때 수진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언니, 뭐하고 계세요? 누구세요, 이분은?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김영사는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등산객이에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시선이 미란과 김영사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미란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란이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미란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 미란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 아직도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진이 미란이 패딩을 조금 벗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눈빛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언니, 왜 옷을 벗으셨어요? 추우시잖아요. 수진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거 다시 입고 계셔야죠. 감기 걸리시면 큰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라는 그 순간 수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상냥한 수진이 아니라 뭔가 무섭고 낯선 사람 같았어요. 특히 미란이 패딩을 벗은 것에 대해 유난히 신경 쓰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아, 잠깐만 벗어났어. 너무 더워서. 미란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미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미란이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네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미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가짜였습니다. 오히려 미란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슬금슬금 미란의 팔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시 입으시죠. 정말 추워지고 있어요. 그때 김영사가 기침을 한번 크게 했어요. 아마도 미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미란은 수진의 손을 살짝 피하면서 말했어요. 잠깐만, 아직 좀 더워.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극명해서 미란은 소름이 돋았어요. 언니.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리고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옷 지금 당장 입으세요. 이제는 아예 명령조였어요. 평소에 공손하고 다정한 수진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위협적인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이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특히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미란을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보는 시선이었어요. 미란이 주춤하자 수진이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숲속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왔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여러 명의 형사들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어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수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곧이어 수진 주변에도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수진 씨, 당신도 체포합니다. 보험 사기 조직 가담 혐의로.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참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이웃분과 등산하러 온 거라고요. 수진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적장치, 보험 관련 서류, 공범과의 연락 기록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김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체포되면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미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언니는 그냥 돈일 뿐이었어요. 보험금 타겟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란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수진에게 자신은 그냥 돈벌이 수단 같은 존재였다니요. 미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 몇 년간 수진과 쌓아온 모든 추억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미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들이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었죠.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수진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김 형사가 미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형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은 보험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고 했어요. 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웃의 신뢰를 이용해 외진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미란에게 보여준 모든 다정함과 배려는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미란을 안심시켜서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들이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그들의 수법이었어요. 특정 브랜드와 색깔의 옷에 추적 장치를 미리 심어놓고 표적이 그 옷을 입게 만든 다음에 외진 곳에서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미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서운 계획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수진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미란을 본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차갑고 무감정한 표정, 그리고 돈일 뿐이었다는 말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미란이 수진에게 쏟았던 모든 사랑과 애정, 그리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갑게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란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에게 다가온 게 언제부터였는지, 남편의 장례식 때도 와서 위로해줬던 것도 다 계산된 것이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자신의 곁에 그런 위험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 형사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 그분이 미란에게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미란은 지금쯤 또 다른 의문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김 형사가 용기를 내어 미란에게 다가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미란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가는 일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앞으로는 누구를 믿든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겠죠. 미라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는 저를 도와준 김영사님 같은 좋은 분들도 계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조심하되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상한 제안을 받거나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면 주변에 꼭 알리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으시길 바라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